네, 안녕하세요. 4주차 제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오드 애플리케이션과 또 다이오드 분석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리얼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패러렐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이라는 말처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된 케이스를 얘기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분석을 하느냐라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여기가 이제 10V입니다. 10V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이오드가 ON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게 다이오드가 ON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의 값이면 무조건 켜지고, 또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까지 올라가서 켜지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심플리파이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공부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를 0.7V로 바꾸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볼티지는 얼마일까요? 0.7V겠죠.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10V 마이너스 0.7 나누기 0. 잘못했네요. 0.33kΩ이 되겠죠. 그죠? 계산을 했더니 28.18mA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28.18mA 중에서 이 ID1과 ID2에 흐르는 전류는 같겠죠. 그래서 같은 실리콘 다이오드니까 그걸 2로 나누게 되면 14.09m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문제죠. 여긴 다이오드가 이제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로드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7V이기 때문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쉽게 걸 수가 있겠죠. 0.7V 나누기 3.3kΩ을 하면 0.212mA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회로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전기회로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7V이고 여기가 0.7V이고 20V니까 킬오프의 볼티지로에 따르면 20V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그 다음에 여기를 V2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V2는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V2는 얼마냐면 총 18.6V가 됩니다. V2는 18.6을 5.6kΩ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32m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I1을 구했고요. I1을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커런트로에 따라서 ID2 플러스 I1의 합이겠죠. 그래서 I2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D2를 구하려면 I2 마이너스 I1을 해야 되고, I2는 아까 전에 계산을 했었죠. I2는
여기서 R2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3.32mA가 되고, 그리고 I1은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대로 0.12mA가 됩니다. 그래서 값은 3.11mA가 된다. 그래서 ID2까지 다 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드오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회로를 수업을 들었어야 하는데, 엔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입력이 있을 경우에 둘 다 1이면 1이 나오는 것이 엔드 게이트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 나오는 것이 엔드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는 어떻게 있죠? 이렇게 생겼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으면 1이 나오는 것이 OR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ND하고 OR 게이트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 10V가 걸려있고 한쪽엔 0V 걸려있어요. 0V 걸려있으니까 당연히 이 빌트인 포텐셜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10V는 당연히 O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얼 케이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포지티브한 넘버면은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네거티브일 때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전류가 흐른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볼티지는 10V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0.7V에서 불이 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아웃풋 전압이 9.3V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10V가 있으면 다이오드가 ON이 되고 여기에 전압은 9.3V가 되므로 이런 것을 OR 게이트라고 합니다. OR 게이트. 그리고 이것은 AND 게이트입니다. 자, AND 게이트인지 확인해 볼까요? 10V가 1이 하나라도 있어요. 1이라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0V입니다. 그러면 0V일 경우에는 이쪽에 10V가 있으므로 이 10V가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여기에는 몇 볼트 나오겠어요? 0.7V가 나오겠죠. 하나라도 0이 있으면 1이 있으면 0이 있으면 0.7V가 나옵니다. 그죠? 0이 나오는 거죠. 0이. 그래서 뭐 이쪽이 0V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로 전류가 흘러서 0.7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쪽이 10V가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10V여야만 가능하죠. 둘 다 10V일 경우에는 둘 다 오픈 서큐트이 돼서 여기에 10V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AND 게이트라고 한다. AND 게이트는 진리표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A, B, 그리고 AND 하면 둘 다 0일 때, 그리고 하나만 1일 때, 그 다음 둘 다 0일 때.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건 모두 다 0이고 이 경우만 1이 되는 것을 AND 게이트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정연파에 대한 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정연파를 이런 그 회로에 흘려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이것들은 이런 정연파를 가지고 렉티피케이션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류를 하는 거죠. 정류. 하프 웨이브만 정류하는 경우를 하프 웨이브 렉티피케이션 정류기라고 하고 반파 정류기라고 합니다. 반파 정류기라고 하고요. 다음에 모든 풀 웨이브를 렉티피케이션 하는 것을 전파 정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 정연파를 넣습니다. 이런 정연파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위에서 전류가 이 포지티브일 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그죠? 나타날 거예요. V0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서 역바이어스가 걸려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끊긴 것처럼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티지는 0V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포지티브일 때만 값이 나오고 네거티브일 때는 값이 나오지 않고 그냥 0의 값을 보여주는 것을 하프웨이브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하프 렉티피케이션을 실제로 넣어주면 아까처럼 한쪽 파만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심플리파이드 모델을 보면 실리콘 같은 경우에 0.7V에서 온이 되죠. 7V에서 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여기에 다이오드가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건데, 다이오드가 이런 배터리를 갖고 있다. 특히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배터리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처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는 시점은 0.7V까지는 0이죠. 0이다가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픽 볼티지는 당연히 VK만큼, 다시 말해 0.7V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0.7V 전에서 다시 0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이것을 평균을 내면, 여기서 평균을 내게 되면 이 피크 볼티지에 0.318 정도의 값을 갖게 된다. VDC는 직류는 한쪽 방향의 전류만 갖고 있는 포지티브 전류 또는 네거티브의 전류만 갖고 있는 이 DC 다이렉트 직류라고 하죠. 직류는 이 피크 볼티지의 0.318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적분을 해서 그 주기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VK가 존재를 한다. 실리콘처럼 0.7V가 다운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VM-VK를 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얘는 그 예제가 있는데 V0를 구하시오. 그리고 DC 레벨의 볼티지를 구하시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뒤쪽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이쪽 방향이 아니죠.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로 전류가 흐를 때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거티브 전류만 흐르게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V0에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실리콘 다이오드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얘가 뭘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얘가 이런 0.7V의 그 전압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요만큼 드랍이 생기는 거죠. 0.7V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한 주기라고 했을 때 반 주기 조금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V0를 구해보면 요만큼 0.7만큼 올라갈 만큼 0이 되고, 그것에 대한 DC 레벨은 0.31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19.3V가 된다. 그럼 고로 마이너스 6.14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VM이 인크리스를 했는데 200V까지, 여기를 20V가 아니라 200V까지 올리게 되면 그 결과를 비교해 봐라. 그러면 뭐 여러분 다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를 볼티질 때는 63.6V가 나오고요.
이게 A 경우고요. B 경우는 마이너스 63.38V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V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0.7V 영향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이오드가 그렇게 많은 전압 강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큰 전압에서는 그다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IB라고 하는데, PIB는 PRB랑도 같은 뜻이고요. 피크 인버스 볼티지라고 합니다. 다이오드가 아마 특성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에 가서 브렉다운이 발생을 하죠. 이 브렉다운 직전의 볼티지까지를 우리는 PIB 또는 PRB라고 합니다. 그래서 픽 인버스 볼티지 또는 픽 리버스 볼티지라고 하고, 이 볼티지는 아까 전에 이렇게 돌 때 여기가 이게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브렉다운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다이오드는 픽 볼티지, PIB 볼티지가 그 픽 볼티지보다는 크도록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렉다운이 생기면서 여기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이렇게. PIB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픽 볼티지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웨이브 렉티피케이션을 공부하겠습니다. 풀웨이브라는 건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반파만 정류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네거티브 쪽과 포지티브 쪽의 모든 전류를 다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브릿지 렉티파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렉티파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흘러가죠? 거꾸로 일루는 못 가죠. 일루는 못 가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실제로 V0에서 보면 전류가 항상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마이너스 부분을 포지티브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된다. 이때 DC 레벨은 이것의 평균값은 당연히 아까 전에 값보다 2배가 되겠죠. 그래서 0.636이 된다. 센터 탭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는 다이오드를 좀 적게 썼죠. 그죠?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썼기 때문에 양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계가 될 거고, 그리고 음일 때는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쪽일 때는 네거티브일 때는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아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정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센터 탭드 트랜스포머 렉티파이라고 하고,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그 DC 레벨 값은 아까 정파 정류기처럼 0.636 피크 볼티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죠. 이거는 이제 브릿지 정류기인데, 브릿지 정류기 대신에 뭘 사용했냐면 저항을 사용했어요. 여기 원래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어야죠.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모여서 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2옴이 두 개가 있고 직렬로, 그리고 2k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거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쇼트가 되어 있는 거고, 쇼트에서 두 개로 2kΩ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바로 2kΩ이 붙어 있죠. 붙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만나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포지티브일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것이 아이디얼 다이오드라고 하면, 아이디얼이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에서 흘러가겠죠. 이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로 흘러갈 거고, 하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역시 똑같은 회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플러스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 정파 정리로서 동작을 할 수 있다.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10V라고 하면, 그리고 아이디얼 볼티지라고 하면, 여기 V0라고 하는 것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V0. V0는 볼티지 디바이더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게 10V라고 하면, 여기는 몇 볼트가 걸릴까요? 5V 걸리겠죠. 그죠? 왜냐하면 5V가 걸릴 수 있는 이유는 10V 나누기 2니까. 이거 왜 2로 나눠야 되는지 알죠? 왜냐하면 볼티지 디바이더는 2 플러스 2 분의 2. 이게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곱하기 여기 걸리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 10V를 곱해주면 5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기 회로하고 회로 이론은 이미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를 공부 안 했다면, 또는 회로 이론을 공부 안 했다면, 그 과목을 들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는 0.318, 그리고 브릿지 렉티파이어는 그것의 2배인 0.636이 나온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리얼리스틱한 걸 써서 거기에 그 빌트인 포텐셜 볼티지를 빼주게 되면 이런 값을 빼주면 되겠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2배를 빼줘야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봤겠지만 다이오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고 또 2개를 거쳐가게 돼 있죠. 신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 잘못 그렸네요. 그냥 뒤로 가죠. 이렇게 2개를 거쳐가게 되죠. 하나, 둘. 그 0.7V가 2번 빠지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둘. 빠져나가겠죠. 2배가 빠진다. 센터 탭트는 정확하게 하나의 다이오드만 흘러가니까 0.7V만 픽포인트가 저기 볼티지 포인트에서 빠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